62회째를 맞는 설날 퍼레이드가 내일 뉴욕 플러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투표 설명회를 갖고 투표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미 동북부 5개 주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이 3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퀸즈의 미니미터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크레딧 카드로만 가능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폐교를 앞둔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전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 뉴욕 플러싱에서는 설날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번 퍼레이드는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탁구대 꽃차, 싸이 컨테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부터 연례 행사로 진행돼 온 설날 퍼레이드. 올해는 60개 단체 1155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집니다. 무대 위에서 탁구를 치며 관람객들에게 탁구공을 던지는 이벤트를 펼칠 탁구대 꽃차를 비롯 총 6대의 꽃차와 태권도 시범, 취타대와 풍물단 공연, 싸이 말춤 컨테스트 등 볼거리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메인 이벤트로 펼쳐질 싸이 컨테스트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형광색 가발과 선글라스, 야광 반지를 증정합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만 1,150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특히 싸이 콘테스트, 자 이거 보셨죠? 이 싸이 콘테스트에 모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참 재미있고 참 흥겨운 이 구정이 되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트릿과 37 애비뉴의 장터 식당 앞을 기점으로 유니언 스트릿을 따라 샌포드 애비뉴, 메인 스트릿을 경유해 다시 플러싱 공영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설날 퍼레이드는 11시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정오부터는 인근 식당에서 떡국 식사가 제공되며 식사 후 1시부터는 플러싱 고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참가하는 공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2시부터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싸이 강남스타일 컨테스트가 펼쳐집니다. 이번 설 퍼레이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싸이 컨테스트는 의상, 댄스, 리틀 싸이 부문 등 다양한 구성과 푸짐한 상품을 통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어제 뉴욕 한인회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설명회를 지역 한인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관위는 각 지역 한인회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투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들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한인회에서는 투표소 설치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관위 측으로 통보해 이날 설명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추천한 선관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뉴저지 한인단체장 협의회도 설명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관위는 기존 방침대로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에 총 13곳에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네, 저희 33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번에 거리상으로 또 양쪽으로 팽창하는 우리 한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선거권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뉴저지에 2곳, 커네디컷에 1곳 저희들이 투표소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들이 각 지역 한인 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그리고 협조회를 오늘 갖게 됐거든요. 설명회에 참석한 뉴저지 한인회 이현택 회장 대행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7명의 선관위원 중 3명이 뉴저지에 살고 있어 뉴욕과 뉴저지에서 균형 있는 선관위원 위촉을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7명 중에서. 저하고 우리 이 회장하고 우리 최욱 회장 3명이나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선관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걸 알았다면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어제부터 뉴욕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서류 교부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민승기 출마 예정자가 등록 서류를 받아가 다음 주 안으로 후보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강화된 이민법과 애국 법안에 의해 추방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협이 되는 외국인은 나가라는 것인데요. 중범죄자도 있지만 억울한 사연들도 많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3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지난 14일 공개한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등 미 동북부 5개 주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3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8명보다는 10%가량 감소한 수치지만 5년 전인 2008년 220명보다는 42%가량 많은 것입니다. 주별로는 뉴욕주가 151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뉴저지 117명, 펜실베니아 33명, 매사추세츠 10명, 커네티컷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 전역의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모두 1,191명이었으며 캘리포니아가 47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 85.5%에 해당하는 1,019명이었고 범죄 전과가 있는 한인은 152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305명 중 195명이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퀸즈 잭슨 하이츠와 엘머스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차량이 많아 주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시민들이 어렵게 파킹 자리를 찾아도 작동을 하지 않는 뮤니미터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퀸즈 잭슨 하이츠와 엘머스트 지역에 설치된 428대의 코인 파킹 미터기를 뮤니미터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애비뉴를 따라 이 지역에 설치된 뮤니미터기들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거나 크레딧 카드 결제만 가능해 상인들과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차 요금을 지불하러 간 사이 주차 단속 요원들이 파킹 티켓을 발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호세 페럴타 뉴욕주 상원 의원은 지난 4일 교통국의 고장난 뮤니미터기로 인해 지역 상권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크레딧 카드 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크레딧 카드가 없는 주민들에게 균등하지 못한 조치라며 이 지역은 은행 계좌가 없는 주민들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국 측은 뮤니미터기를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이 지역 뮤니미터기에 대한 수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임기 마지막 역점 사업으로 스티로폼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스티로폼은 썩지도 않고 재활용도 불가능한데요.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려 자연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제품 사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우선 공립학교에서부터 스티로폼 식품 용기를 퇴출하고 법제화를 통해 레스토랑과 커피점 등에서도 스티로폼 식품 용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스티로폼이 쓰레기 매립장을 뒤덮는 주범이며 분해되지 않아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사용 금지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1960년 뉴욕시의 거주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납을 주성분으로 한 페인트와 같이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뉴욕시에서 연간 폐기 처리되는 스티로폼은 2만 톤에 이르며 재활용 과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관계로 톤당 $20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로폼의 대체재는 비용이 2배에서 5배나 높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스티로폼 용기 퇴출 외에도 현재 15%에 불과한 쓰레기 재활용률을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교육의 질과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성적이 저조한 학교를 폐교 조치합니다. 블룸버그 정부가 새 학교 신설에 역점을 두는 것도 그 이유인데요. 폐교를 앞둔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전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폐교로 전학이 가능한 학생이 총 1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간 1% 미만에 그쳤던 뉴욕시 공립학교생의 평균 전학률이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올해 폐교 대상에 오른 22개교 가운데 교육정책위원회가 다음 달 표결로 최종 결정하는 학교와 이미 단계적으로 폐교가 확정된 기타 39개 학교 재학생들에게 전학 신청서를 우편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전학 신청서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후 4주에서 5주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년 말까지 관련 서류를 마무리해 전학 희망자들이 가을 학기부터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폐교가 예정된 학교들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이번에 예상보다 많은 재학생이 한꺼번에 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 등록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학교는 단계적으로 학년 수를 줄여나가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즉시 폐교도 가능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한편 전학 신청자 가운데 저소득층 지역 출신이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우선순위로 새로운 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뭉쳐야 산다. 전 세계 항공업계가 거센 인수의 바람을 타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과 US 항공이 합병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항공요금과 제도적 혼란 등 항공사의 합병이 승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사입니다. 미국 3위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과 5위 항공사인 US 항공이 지난 14일 110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합병 회사는 아메리칸 항공의 회사명을 유지할 예정이고 모두 9만 4천 명의 직원과 900개 이상의 항공기를 소유할 예정입니다. 합병한 항공사의 지분 72%는 아메리칸 항공 채권자들이 소유하고 US 항공 주주들이 나머지 28%를 갖게 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2011년 11월 파산보호 챕터 11 신청을 하고 회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새로 태어날 아메리칸 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1위인 유나이티드 항공보다 2%포인트 높아 업계 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합병 항공사는 56개 나라 336개 도시에 하루 6,700편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번 합병이 항공사 수가 감소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마트는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 특판전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특판전으로 인해 강원도 농수산인들에게는 수출 증대 효과를, 소비자들은 강원도 산지에서 직접 생산된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H마트 리치필드 매장에서는 강원도 농수산식품 특판전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특판전에는 청정지역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감자떡과 고춧가루, 된장, 각종 건나물류와 황태차 등 총 108가지의 강원도 상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H마트와 MOU를 체결하고 연 100만 달러의 농수산물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부분은 이제 황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가공 제품, 나물류 이런 것을 이제 들어와서 그래도 연간 한 50만 불 정도는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특판전은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등 H마트 매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은 H마트 유니온과 노던 156 매장에서, 뉴저지는 리치필드 매장에서 특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평창에서 열린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세계 106개국 선수단 참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그 영광과 환희의 순간이 2년 뒤 고스란히 LA로 전달될 전망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평창에서 폐막한 스페셜 올림픽에 이어 2년 뒤 바통을 이어받게 될 천사의 도시 LA가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5년 LA 하계 스페셜 올림픽의 새 로고 공개와 함께 올림픽을 통해 얻게 될 파급력에 대해 전달한 준비위원회 측의 발표에 학생과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동계 스페셜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에 다녀온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은 그 환희의 순간을 그대로 2년 뒤 LA로 옮겨오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I saw athletes from across the globe giving it their all. I saw fans cheering their hearts out.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축제로 알려진 스페셜 올림픽은 이미 지난 1984년 LA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2년 뒤 올림픽에서는 4억 1,5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는 물론 50여만 명의 관광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7,000명의 선수들과 3,000명의 코치진, 그리고 170여 개국에서 모인 세계인의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한 김연아 선수는 LA 스페셜 올림픽에서도 계속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Particularly in engaging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Los Angeles, it'd be fantastic to have her support. 2015년 LA에서 열리게 될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인은 물론 LA의 모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100살이 넘는 수영 선수. 아직도 김연아 선수처럼 멋지게 스케이링을 하는 아름다운 소녀 할머니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티머맨 할아버지. 올해 104세인 할아버지는 무려 100세의 나이에 세계 기록을 4개나 세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My goal was, and I thought I'd never attain it, but I wanted to set some records. Well, I think I've got all the records from Canada now, and then I've got 4 world records. 할아버지는 80세 되던 해 처음으로 노인 수영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나이도 있고 경기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지난 1989년 노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지금까지 딴 메달만 170개가 넘습니다. Well, it's good to be here and it's good to see you all.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I formed an acronym. That acronym is GEDS. Genes, Exercise, Diet, Spirit. 특별히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식단, 강인한 정신을 통해 누구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입니다. I'm getting a great kick out of life. 얼음판을 누비는 올해 87세의 이본 할머니. 할머니는 13세 때 시작한 스케이트를 일주일에 5번씩 74년째 타고 있습니다. You are awesome. This is what I like to do. That's why I skate. The leg doesn't go up as high, the bend doesn't come down as low, but whatever you want to do, just do it to the best of your ability. If you don't like it, don't do it. If you can't skate, walk. Can't walk, do what you can. 젊은이들에게도 지지 않는 열정과 건강미를 뽐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록화원 경작 신청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피터 쿠시 의원의 중재로 그린썸 측이 박미래 씨를 단독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상록화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화원 경작 신청 과정에서 그린썸 측이 한인들을 배제시키고 있다며 그린썸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한인 경작인 253명으로부터 접수를 받으며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 수정안이 어제 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현행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8.50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다시 9달러로 재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2일 국정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뉴욕시경 마약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에 퀸즈 플러싱 43에비뉴 인근 주택 앞에서 마리화나를 손에 쥐고 있는 히스패닉계 남성과 17세 한인 오 모군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이들을 체포하고 집안을 급습해 마리화나, 엑스터시 등을 찾아냈습니다. 또 집안에 있던 다른 2명을 체포하고 증거품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남성을 종교적으로 치유하겠다며 박스 테이프로 결박했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피해자의 누나인 정모 씨와 그녀의 약혼남 윤모 씨가 지난 11일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치유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얼굴 등을 포장용 박스 테이프로 묶은 채 감금했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흐리고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겠으나 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한 겨울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